왜 하루만 등교하는 거야? 어제랑 오늘이랑. 오늘만?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났어? 하고 안 놀았어? 어제 놀았어? 언니. 어제도 안 놀았어? 너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내일은 일찍 끝나서. 아 내일도 나가냐? 내일 졸업 아니 뭐야. 방학지. 방학식이야? 그럼 내일 놀겠네? 너 학원 빠져? 안 빠져? 학원이 몇 시인데? 5시. 5시? 그러면 빨리 끝나니까 그냥 충분히 하겠네. 밥 먹고 놀고 학원 가면 되겠네. 충분하네. 야, 크록스는 바람 안 들어와? 아니, 털이. 털이야? 오이, 짱 좋은 건데? 20번 보자. 20번 보면 20번은 어떻게 돼? 이제 제일 먼저 뭘 써야 돼? 세연아,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 그럼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세연아, 써보면 어떻게 되니? 자, 마그네슘하고 누구하고 반응할 거예요? 염산하고 반응할 때 수소가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 발생한다. 20도씨에 충분한 양의 HCl을 이용하여 수소기체 18리터를 넣기 위해 마그네슘의 최소량과 질량을 풀이 과정을 쓰시오. 나왔지? 그럼 봐라. 이거지. 양적 관계지. 써봐. 마그네슘, 솔리드, HCl.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쓰면 되지. 양적 관계 이용하면 되지. 근데 21번은 풀었어, 못 풀었어? 21번 풀어줄게요. 그럴 것 같아. 이건 쉬워. 20번은 21번을 봐봐. 야, 마그네슘하고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지. 마그네슘이 누구하고 반응해? 염산하고 반응해서 뭐가 생겨?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과 수소기체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때 봐라. 전자적으로 이용해서 마그네슘의 조각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리고 HCl 0.2몰이 녹아있는 HCl이 담긴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다. 다는 가의 마그네슘을 나의 비커에 넣고 반응시키다. 라는 반응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러면 실험 결과 가에서 측정한 마그네슘의 질량이 4.8g이야. 그러면 봐. 계수비가 1,2,1,1이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마그네슘이 몰수가 얼마야? 얼마냐? 몰수가 얼마야? 야, 얘가 원자량이 24야. 근데 4.8g이야. 24인데 4.8g이야. 그러면 0.2몰이지. 이해됐어? 0.2몰이야. 생성되는 게, 소비되는 게 0.2몰이지. 근데 이때 봐라. 0.2몰이 소비되는데 여기에서 봐봐. 그러면 뭐냐면 그리고 나에서 측정한 반응 전의 비커의 질량은 250g이야. 그리고 라에서 측정한 비커의 질량은 W야. 그러면 자 봐라. 여기가 비커가 안 막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원래는 얼마가 생겨야 돼? 이제 봐라. 얘가 0.2몰이 있어. 그러면 봐라. 반응 후에 봐라. 자 보자. 자 1대 2대 1대 1인데 그러면 자 얘는 봐라. 0.2몰이지. 0.2몰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라. 보면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 봐봐. 그러면 얘를 얼마 이어줬다 했어? 0.2몰 이어줬다 했어. 그러면 봐라. 또 나눠줘. 넣어준다고 다 많아.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어? 낚이면 안 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들은 일정 비로 반응한다 했지. 세연아, B로 뭘 나눠주라? 이거 양을 나눠줘. 그러면 얘는 0.2지. 얘는 나눠주면 얼마야? 0.1이지. 남으려면 B로 나눴을 때 적게 나온 놈을 곱해준다 했지. 뭘 곱해줘야 돼? 0.2야, 0.1이야? 0.1. 그렇지. 그러면 얘는 봐봐. 얼마가 반응하는 거야? 0.1이 반응하고 얘는 0.2가 반응하고 그러면서 얘는 0.1이 남아. 그리고 얘는 얼마야? 0. 그리고 얘는 얼마야? 얘는 0.1이 생기겠지. 얘도 0.1이 생긴다고. 1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 생성된 끝났죠. n이 얼마인 거야? 0.1인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생성되는 수소의 양을 n으로 놨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n이 0.1인 거야. 그 다음 자 보자. 얼마야? 자, 반응 전의 질량하고 질량 보존 법칙이 있어. 반응 후에 질량하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야? 야, 얼마 있었어? 얘 4,8g 있었지. 마그네슘. 그리고 비커하고 그 염산의 질량이 250이지. 응? 근데 나에서 올고 근데 그러면 야 그러면 얼마가 또 이제 나에서 측정한 비커의 질량 뭐야? W가 뭐야? 응? 그리고 수소의 질량은 수소는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려. 기체니까. 비커 안 막아놨지. 그러면 수소는 얼마가 생기니? 야, 0.1몰이 생기지. 그러면 0.1몰은 화학식량 2지. 그러면 질량은 얼마야? 발생된 질량은? 0.2g이 발생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주면 이거잖아. 따라서 W는 얼마야? 254.8인데 원래는 0.1 빼줘야 되지. 그리고 254.6이 되는 거야. 따라서 0.1 곱하면 W하고 N을 곱하면 25.46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또? 세 줄이면 끝나. 세 줄이면 끝나. 이해됐어 안 됐어? 확실히. 이해됐지? 그 다음 또 질문. 22번. 22번. 야, 49페이지를 풀었어? 야, 3번은 진짜 어렵다. 응? 3번은 진짜 어려워. 근데 1번, 2번, 4번은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어. 그럼 보자. 22번 보자. 사진 좀. 이거 안 찍었냐, 아까쯤에? 네. 아, 미안. 선생님이 해주었어야 했는데. 다시 복원해 줄까? 복원해도 돼? 자, 보자. 22번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반응식 써. 탄산칼슘. 염산하고 반응해. 염산하고 반응하고. 야, 요새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좀 알겠어,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몰은 이제 어려워. 그리고 3월 달에 또 해줄 테니까, 그거는 이제 두째 치고, 이제 다른 걸 가야 되네. 응?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알겠지. 뭘 갖다가, 전체적인 거는. 봐봐. 그러면 얘는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 근데 얘를 X로 놔버렸어.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응? CO2야. 근데 전자적으로 사용해갖고 탄산칼슘이 1g을 측정하였다. HCl A몰에 녹아있는 HCl의 담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W1을 측정한다. 근데 여기서 봐봐. 20번하고 21번의 공통점은 뭐냐? 20번은 뭐냐면 HCl을 충분한 양을 넣어줄 때. HCl이 충분한 양을 넣어주면 이 탄산칼슘이 다 소모돼. 근데 여기서는 충분한 양을 넣어줬단 말이 없어. 그러면 일정 양만 넣어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라고 그 다음 가에서 탄산칼슘을 나의 삼각 플러스에 넣고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플라스크의 질량 W2를 측정한다. 근데 발생한 X의 질량, 이게 여기서도 삼각 플라스크에 마개를 안 막아놨어. 그러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나가버리겠지. 그러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야? W1에서 W2를 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그 다음 탄산칼슘을 2g, 3g, 4g을 사용하여 과정 남한을 반복한다. 그러면 보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1g을 넣었다. 발생한 Wg은 Wg이겠지. 1g이었을 때 X가 Wg이 발생하지. 이해됐지? 1g 넣어줬을 때 몰수는 어떻게 되니? 몰수가 어떻게 돼? 100분의 얘가 분자는 100이야. 그리고 1이야. 그럼 0.01이란 말이야. 1이 0.01몰이야. 그러면 얘도 0.01몰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발생한 얘도 얼마가 발생해? 0.01몰이 발생해. 그러니까 기억 맞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EW일 때 발생한 얘가 EW면 몇 몰이 생긴 거야? W일 때 0.01몰이지. EW면 몇 몰이 돼야 돼? 0.02몰이 돼야 돼. 따라서 이때 부피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0.02는 22몇 리터라 했어요. 1몰의 부피가 22.4라 있어. 그러면 A를 X로 놔. 따라서 X는 얼마냐? 이거 뭐야? 0.4481 그럼 밀리리터로 고치면 1리터가 1000ml니까 448ml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쉬워. 쉽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야. 근데 봐라. 2g 넣어줄 때까지는 발생한 그게 증가했어. 3g도 증가했어. 2.4W로. 근데 3g에서 4g으로 증가시켰더니 발생한 CO2의 질량, X의 질량이 똑같아. 반응이 종결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탄산칼슘은 양은 늘어나지. 그러니까 HCl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져. 근데 3W를 넣었더니 누가 다 써버리는 거야. HCl을 다 써버린 거야. 반응할 HCl이 없으니까 4g을 넣어줬더니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상그라미어졌을 때 반응이 종결돼 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더 이상 반응할 HCl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넣어준 탄산칼슘의 양이 3g에서 3g과 4g일 때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어떻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왜? 이제 반응할 HCl이 없으니까 반응한 건 똑같은 거야. 몰수.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세연아? 쉽지 이것도. 그리고 A를 구하래. A를 구하려면 봐봐. 야, HCl이 그러면 봐봐. 뭘 구하라고 했어? A가 뭐니? 몰수지, 몰수. 몰수를 구하면 되잖아. 야, 그러면 야, HCl A몰이 완전히 반응해서 생성된 그거는 얼마야? 2.4W지. 2.4W니까 자, 아까 지금 뭐라 했어? W가 여기서 뭐라 했어? W가 0.01몰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2.4W는 몇 몰이야? 몇 몰이야? 2.4되잖아. 0.024몰이지. 응?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x 뭐냐? x하고 뭘 구해야 되나? HCl이 하고 x CO2가 몰수비가 얼마니? 몰수비가 얼마야? 개수비 계산해봐. 2대 1이지. 근데 얘는 0. 몇 몰이 했니? 그리고 A는 A잖아. 끝났잖아. 그럼 A는 얼마니? 얼마냐? 잘못했나? 잘못했구나. 얘가 A몰이고 얘가 0.023몰이구나. 응? 이해됐지? 따라서 A는 얼마니? 0.048몰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개수비로 구하는 거야. 몰수비로 구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뭐냐? 야, 이것도 탄산칼슘 6g을 반응시켜 X가 6W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이거의 양은 얼마야? 야, 그러면 몇 몰이니 얘는? 야, 나왔잖아 여기가. 얘가 비례식으로 풀면 6g이면 몰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6이니까 0.06몰이지. 그러면 얘는 몇 몰이야? 6W가 생성되겠지. 왜? 그리고 얘는 근데 개수가 1인 놈이 0.06이야. 2인 놈은 얼마니? 0.1. 그렇지. 눈으로 풀어도 되죠. 응? 그러니까 HCl은 얼마가 필요한 거야? 0.12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쉽지? 됐어. 오늘은 이제 이해됐지? 확실히. 그 다음 오늘 어디 해야 되냐? 세연아. 거기 했지? 거기 덜 했어? 61쪽부터. 61쪽부터 봅시다. 61쪽부터 봅시다. 좀 춥다. 세연아, 솔로지옥 4 다 봤어. 다 봤어. 근데 5를 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
왜 그러냐면 그 걔도 봤다. 최이수아나? 어? 최 뭐냐? 이순 아냐? 최미나. 미나수? 걔 보니까 그렇게 이쁘지는 않더라. 이쁘진 않은데 걔가 뭐 21년 미스코리아 선지였다면서. 요새는 미스코리아를 갖다가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진짜 미스코리아가 진짜 이쁜 애들이 됐어.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누가 미스코리아가 되든 관심이 없는데 걔는 뭐야? 나는 그 검은 머리에 외국인들이 싫어해. 걔도 뭐냐? 외국인이야? 유학? 유학 갔다 오니까 영어를 쓰고 지랄이야. 계속 지가 오버하더라. 걔는 그래갖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지 있는 걸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웃긴 애들아. 유학 갔다 왔으면 몇 년 유학 갔다 왔으면 영어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걔는 뭐냐면 지가 이쁜 줄 알고 지게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이쪽 저쪽 있잖아. 남자도 이 남자는 내가 꼬실 수 있어. 이 남자도 꼬실 수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 다른 여자를 하고 좋아한다면 갑자기 이제 다시 돌변하는 거야. 갖고 그러잖아. 이렇게 여자애들이 싫어하잖아. 전부 다. 그러면 인생 좁힌다. 뭐든지 남자건 여자건 지조가 있어야지. 이온결합의 정의적 성질 보자. 너는 나는 솔로는 봤어? 선생님 나는 솔로 이야기 해줬어? 안 봤지?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 시초가 이 나는 솔로 만든 남PD라고 있어. 얘가 한 20년 전에 짝이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짝은 뭐냐면 1, 2, 3, 4, 5야. 번호로 불려. 하고 이게 솔로 지옥도 어떻게 보면 이게 변형된 거야. 변형된 건데 똑같은 거지. 포맷은. 남녀들을 갖다 한 장소에 모여갖고 게임 시키고 뭐였고 선택권 주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에 폐지가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 거기 있던 참가한 여자 출연자가 자살을 해버렸어. 녹화 도중에. 이게 그 위에 촬영된 게 아니라 이제 녹화하는데 자살을 해버려. 여기서 이제 밖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자기가 대우 못 받고 남자들한테 스트레스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우울감에 의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폐지가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다시 부활한 거야. 그랬었어. 그런 게 있어. 니는 모를 거야. 니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 보자. 이온결합은 뭐냐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이라 했어.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이야. 옥텟 규칙이란 뭐야?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꽉꽉 채우면 안정이야.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18쪽이야. 그러니까 18쪽은 안정이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하는 기체여서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다른 놈들은 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부러워해. 그러다 보니까 화학결합을 형성해.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금속들은 중성인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내놓고 지는 양이온이 돼. 그리고 비금속들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받으니까 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옥텟 기출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강한 정전기득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그럼 보자.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 있어. 양이온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대부분 금속이야? 금속들은 중성인 원자가 어떻게 된다? 전자를 잃어서 옥텟 기출을 만족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양이온이 되는데 나트륨을 예를 들어보자.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1개 있고 전자도 11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얘는 1개를 잃어버린 게 편해? 전자 1개를 잃어버린 게 편해? 아니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이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몇가 양형이 된다? 1가 양형이 된다. 그리고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 기출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그리고 음이온은 알아?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어? 비금속인데 뭐야? 이제 뭐가 있냐면 비금속인데 자 보자. 자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염소를 예를 들어보자.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7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7개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17개 있어. 에? 그러면 얘는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1개를 꼬시는 게 편해? 전자 1개를 얻는 게 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 1개 얻어가지고 뭐가 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되지. 이해돼? 그래갖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옥텟 기출을 만족하지. 그러면서 1가 음이온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이 형성돼.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자, 봐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적어? NaCl은 양이온 앞에다 두고 음이온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써. 근데 읽을 때는 반대로 읽어. 음이온부터 읽어준다. 근데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근데 음이온은 뭐뭐 화학 이온이라. 근데 염소나 산소 같이 소자가 있으면 소자를 빼버려. 갖고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이온 먼저 적어야 돼. 그래갖고 양이온 적지. 그러면 이렇게 2개, 나트륨 11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8개. 그러면서 이건 1가 양이온이지. 나트륨 먼저 적어. 그리고 2가 양이온이 음이온을 나중에 넣는 거야. 그러면 17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에 7개 있는데 전자 하나 얻어갖고 8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갖고 거기 나와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정전기적 인력.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근데 이때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냐? Q1 곱하기 Q2. 뭐냐면 이게 뭐냐면 Q가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의 곱셈 비례하는 거야. 전하량의 곱셈 비례한다. 여기서 이 F는 뭐냐? 이거는 전하량이야. 전하량인데 전하량은 가수에 비례한 거야. 그리고 이건 거리인데 거리는 전자 껍질수요. 그리고 이거 비례는 아니어갖고 비례함수 K를 내줘. 즉, 이 전기력이 1 곱하기 1보다는 가수가 1 곱하기 1보다는 1 곱하기 2가 더 세. 그리고 2 곱하기 2가 더 세.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란 말이야. 전기력은. 그러다 보니까 이 껍질수가 작을수록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이 전기력이 세다고. 이해됐어? 그냥 알아만 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일 때는, 고무결합 물질 봐라. 고체 상태에서도 중성인 부자 상태로 있어. 물에 녹아도 설탕이 물에는 녹지. 그렇지만 중성인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해야 해. 이온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무결합 물질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고체일 때도 안 흐르고 액체일 때도 안 흘러.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3차원 입체적으로 너무나 번갈아가면서 너무나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 있어 이온이 이온화가 안 돼.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 전기전선성이 있어 없어? 없다. 근데 액체 상태 용융이 돼. 아니면 수용의 상태 물에 녹아. 그러면 이온화가 되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뉘어. 그러면 양이온은 전류 흘러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해.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온 고무결합은 고체, 액체 둘 다 전기전도성 없어. 근데 단 누구? 고무결합에서는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탄소 덩어리인데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얘는 결합에 3개만 참여해갖고 전자 하나가 남아가지고 흑연은 고무결합 물질인데 유일하게 고체 물질인데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리고 염화,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기체가 물에 녹으면 고무결합 물질 중에 이온화가 돼.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애외적으로. 고무결합 물질은 원래 고체나 액체 상태일 때 전류 안 흘러.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 안 흘러.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 근데 옆에 나와 있는 금속결합은 고체일 때도 전류 흐르고 액체일 때도 전류 흐른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전도성 가지고 얘가 금속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화학결합이냐 다 알 수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염화 나트륨의 용융의 전기분해 보자. 염화 나트륨의 용융의 전기분해 보자. 용융이란 건 뭐야? 액체화 시킨다는 거지. 녹인다는 거지. 전기분해 봐봐. 그러면 얘는 액체 상태일 때 전류 흐르지. 이온화가 되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넣어줬어. 세연아. 그 다음에 용융시킨 다음에 용융을 넣어준 다음에 전류를 넣어줘.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들은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 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 마이너스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보자. 우선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있나? ECl-가 전자 두 개를 잃어. 그러면서 Cl2가 돼.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가냐? 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대기하고 있어? 나트륨이 대기하고 있지. 나트륨이 이 전자를 받아 처먹고 이 NA가 돼. 그러면서 야 선생님 뭐랬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지. 이거는 지워져. 화살표 화학 반응식에서 반대편으로 가면 지워져.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이 NaCl이 뭘로 보내드니? 이 NA하고 Cl2로 보내드니? 전기 보내. 이때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전자가 이동을 했잖아. 그럼 보자. 액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에 전류를 눌러주면 마이너스 극에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각 극의 반응은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되고 플러스 극은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 반응식은 ENaCl은 ENA 플러스 Cl2다. 이때 염화 나트륨을 가열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류를 눌러주면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염화 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마지막으로 공유 결합 물질이나 인물과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 용액을 각각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분 원소로 분해되지. 즉 화학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면 알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62페이지 한번 풀어봐.
마이너스. 잡아라. 그러면 1번에 공유, 이온, 2번, 3번에 전해질, 4번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6번에 나트륨하고 염소, 그 다음에 8번에 전자, 그 다음에 1번에 XX0, 2번에 수소, 산소 2대1, 3번에 X00, 4번에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플러스 극은 염소, 2번에 4번에 2번에 ENaCl 가로 열고 리퀴드는 액체 리퀴드는 ENaS 가로 열고 S 플러스 Cl2 가로 열고 가스 쓰면 돼. 봐봐. 어떻게 쓰는 거 보자. 어떻게 썼어? 야, Cl 써야지. 그리고 상태가 표시도 해줘야 돼. 다. 이해됐지? 야, 이 NaCl은 용액이니까 리퀴드야. 스몰 L로 써야 돼. 그리고 이 Na는 플러스, 솔리드야. 너 플러스로 쓰면 안 돼. 이 NA야. 중성이야. 그리고 얘는 Cl2로 써야지. 그리고 가스로 쓰면 돼. 이해됐지? 좀만 쉬어? 이해 안 된 거 있어? 좀만 쉬어? 오늘 학교 갔다가 이제 몇 시에 끝났어? 4시. 4시에? 집에 들렸다가 바로 왔나? 너희 집이 어디야? 강문여고 주변에 있어. 여기 있어? 자, 세연아, 잡아봐. 전기 음성도가 있어. 전기 음성도는 뭐냐? 자, 전기 음성도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하고 관계돼. 전기 음성도는 쉽게 말하면 자, 공유결합 시 아니면 이온결합 시 특히나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한 값이야. 공유결합 시 뭐라고?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야. 정도를 상대값이야. 얘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값이다 보니까 뭐냐? 단위가 있어 없어? 단위가 없어. 공유결합 시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누가 정했어? 미국의 화학자 홀링이라는 사람이 정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끌어당기는 정도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도 이게 커. 그러니까 왜 전기 음성도라고 하냐면 원자가 중성이지. 원래는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전자쌍을 끌어당기며 갖고 지가 전자쌍을 갖다가 전자쌍이 쏠린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돼.
전기음성도가 큰 놈은 전자쌍을 끌어당겨 버리니까 그놈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즉 음성이 되잖아. 그래서 전기음성도라는 거야. 전자쌍을 끌어당겨갖고 자기가 음성이 되는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정도로 해갖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이때 봐봐. 서로 다른 원자야. 서로 같은 원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수소하고 수소지. 그러면 얘들은 봐라. 수소는 뭐냐? 원자번호 1번이지.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전자성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놈이니까 이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전자쌍이 같은 원자끼리는 공유전자쌍을 같은 세기로 끌어당기니까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가운데 있단 말이야. 정 가운데. 응? 같은 원자끼리는 근데 서로 다른 원자야. 그럼 봐라. 서로 다른 원자는 자 보면 이제 HCl이야. H2였고 HCl이야. 그러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쌍이 하나야. 근데 이제 염소는 17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하나씩 부족하니까 한 쌍씩 내놔. 갖고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을 공유하는데 누가 더 세? 이놈이 더 세다는 말이야. 염소가 더 세.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그러면서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델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쏠려.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가 수소 원자보다 더 공유전자쌍을 세게 끌어당기지. 따라서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친다.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 또 뭐가 있냐? 이제 전기음성도를 갖다가 기준이 있다.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누구야? 상대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준이 필요해. 누구다? 플로린이야. 플로린이 기준이야.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는 4.0으로 기준이다. 얘가 기준이야. 이해됐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전기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다. 대표적인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4.0, 그 다음에 산소가 3.4, 그 다음 질소가 3.0, 탄소가 2.6, 그 다음 수소가 2.2다. 가지고 한번 선생님 써볼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면 편하다.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은 안 쓰고 그 다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까지는 알아놔라. 편하다. 예. 그러면 원래는 전기음성도가 오른쪽 위로 올라올수록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플로린 제일 위에 있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근데 얘가 산소가 얼마냐? 3.4야.
옛날에 3.5로 했는데 0.5씩 줄어가지고 외우기가 편했는데 이제 좀 올해부터는 변해서 얘가 3.0, 얘가 2.0, 얘가 2.0, 얘가 1.0, 얘가 1.0 그리고 수소는 2.29, 얘는 0.9, 얘는 1.3이야. 그리고 염소가 3.2야. 이렇게 이거 정도는 외우는 게 편해. 뭔 말인지 알겠지, 세연아? 오랜만에 친구들 봐갖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세살 뭐냐 했어? 이야기했어? 그럼 보자 이제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 전기음성도에 주기성이 있어. 주기율표에서 전기음성도가 야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갈수록 커지잖아. 그러면 봐봐. 같은 주기하고 같은 주기에서 한번 따져볼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하지. 증가하지. 그러면 핵전환량도 커져. 핵전환량이 커져. 뭐냐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핵전하량이 커져.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커지니까 저기 마이너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겠니 약해지겠니? 세연아, 세질까 약해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음 정도가 커지는 거지. 지금 봐라. 같은 주기일 때는 같은 전자 껍질이야. 거기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이제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공유 전자쌍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전기음 정도 세지는 거야. 에? 근데 같은 조기야. 같은 조기.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공유전자쌍이 멀어져. 그러니까 전자쌍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전기음 정도는 약해집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약해진다. 그럼 보자. 즉 봐라. 같은 주기일수록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는 대체적으로 커진다.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자핵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니까 전기음 성도는 증가하는 거야. 같은 조기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 성도는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증가해. 그래갖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감소한다. 즉 원자핵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감소한다. 그럼 보자. 옆에 보충 자료 봐봐. 야, 탄소하고 질소하고 있어. 그러면 탄소하고 질소는 이거야. 이거 차이야. 아, 원래 수업이 있었냐, 너? 여기가? 세연이가? D가? 없어? 아. 네, 보관 오늘만. 아, 오늘만 보관이야? 세연이는 내가 시간표를 다 적었나? 세연이 거? 세연이는 월수금만 그거 한다 했지? 수학 한다 했지? 수학 빠졌어? 빠진 적 있어? 근데 왜 보강한다?
아, 영어? 너 영어도 있었어? 네. 영어는 언제야? 아, 목토. 목토? 목토야? 몇 시야? 목은 5시에서 몇 시야? 3시에서 6시. 그리고 토는? 총 1시부터 3시. 1시부터 3시? 너 영수만 하는 거야? 과학 말고? 야, 보통 야, 이거 뭐냐 저기 1학년 때 몇 시에 끝나? 1학년 때 몇 시에 끝났어? 월수금이 빨리 끝나지? 월수. 월수는 빨리 끝나? 몇 시에 끝나? 월은 4시에 끝나고 수는 3시. 그래? 오, 그럼 화목은? 화목금이 5시. 5시야? 그러면 5시야. 그렇구나. 너무 늦게 끝난다, 너희 학교는. 많이 늦게 끝난다. 화목금은. 그럼 봐봐. 야, 예를 들어볼게.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그러면 봐라. 둘이는 플러스 6이고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전기음 정도가 누가 세냐면 얘는 7번이니까 2개고 5개라는 거야. 그러면 핵전하란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전자쌍을 갖다 끌어당기는 힘이 얘가 더 인력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됐어? 봐봐.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핵전하란이 증가해. 그래갖고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공유전자쌍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음 정도는 세지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자, 탄소하고 봐봐. 탄소는 6번이고 실리콘은 14번이야. 그럼 둘이 원자과 전자가 4개로 같아. 즉 같은 족이야. 근데 얘는 봐봐. 원자번호 6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어. 근데 실리콘은 규소는 1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가 있어. 둘이 뭘 같아? 조금 같지. 그러나 얘가 껍질 수가 더 크잖아. 원자핵으로부터 공유전자성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인력이 작아. 그래서 전기음 정도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가까운 거야. 이해됐어? 이거야. 이해됐지? 다음. 자. 그리고 만약에 금속 원소하고 야,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 쪽에 있다. 비금속은 이쪽에 있어. 그러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지.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려 하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거야.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음이온이 되려고 그러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전기음 속도가 비금속이 센 거야. 그래서 비금속 쪽이 이쪽이 커지는 거야. 전기음 속도가. 이해됐어? 그리고 66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봐봐. 뭐가 있냐면 자, 2주기하고 3주기에서 누가 더 크지? 전기음 속도가. 2주기가 크지? 왜? 껍질 수가 적으니까. 같은 족일 때 껍질 수가 작을수록 전기음 속도가 커지지.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핵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지.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증가한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야, 봐,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자쌍이 멀어지니까 줄어들지. 응? 이해됐지?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보자 이제 이거 이해 다 했지? 외워라. 되도록이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 써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결합의 극성이 있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이 있어.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자, 결합의 극성은 이거야. 공유결합 시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쏠릴 수도 있고 어떤 원자에 쏠릴 수도 있고 가운데 안 쏠리고 전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뭘로 판별하냐? 뭘로 판별하냐? 원래는 파인데 그냥 X로 써니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판별할 수 있어. 결합의 극성은 뭘로 판별한다? 전기 음성도처럼. 봐봐. 저기 봐봐. 뭐냐면 이렇게 있어. 자 봐라. 같은 것끼리 결합하지.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얘는 누구? 왜 그래? 왜 그러냐? 내가 오늘 깨졌냐? 안 깨졌어? 오! 안 깨졌어. 짧아서 안 깨졌어. 길었으면 깨졌어. 자 봐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은 뭐냐? 세연아,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가 0이 돼. 그러니까 전자가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그러다 보니까 무극성이 된다고 그래. 뭐냐면 봐봐. 수소는 봐라. 수소는 H2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자쌍이 가운데 있단 말이야. 전 가운데.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극성. 봐라. 옆에 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나뉜 것처럼 양전할 때 부분과 음전할 때 부분으로 나뉜 걸 우리는 극성을 띈다 그래. 근데 얘는 둘 다 중성이지. 전자가 공유전자성이 어느 쪽으로 안 치우치니까.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것끼리 결합하는 거 H2, O2, N2 이것들은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야. 그러면 한쪽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전자성이 치우쳐. 그래갖고 전자를 치우치는 쪽은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빼앗기는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극성을 띈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지잖아. 그러면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예를 들어볼게. HCl 염화수소야. 그러면 자 봐봐. HCl이야. 그러면
얘가 2.2야. 얘가 3.2야. 그러면 누가 센 거야? 3점. 그렇지. 이게 제대로 쓰다. 뭐가 귀찮다고 선생님. 이 공유전자쌍이 얘가 2.2고 얘가 3.2냐. 그러면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쪽으로 치우쳤잖아, 공유전자. 그러면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얘는 부분적으로 뭘 띄? 플러스를 띄면서 극성을 띈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의 극성은 뭘로 판별하냐? 전기음성도처럼 판별해. 이때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니까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뛴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긴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치우쳐.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부분 쪽으로 마이너스를 띄어.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가 작은 부분이 플러스를 띄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극성이라고 그래. 극성 공유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다르면 공유전자쌍이 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부분 쪽으로 마이너스, 전기음성도 차가 작은 쪽은 플러스를 띄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이제 밑에 봐봐. 봐봐. 옆에 부분적인 전압, 이걸 델타라고 부르거든? 이걸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불러. 그래갖고,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1의 전압을,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압을 띈다.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치는 것이므로 치우쳐 전하를 띄므로 부분적인 전하라고 해. 그리고 이해됐지?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니야. 치우치는 거니까 부분적인 전하라고 해. 전체 전하는 아니야. 이온들은 전체 전하를 띄는 거야. 아예 빼앗겨 버리니까. 플러스 1, 확실하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됐어? 공유결합에서는 치우치니까 부분적으로 뛴다 그래. 이해됐어? 자, 선생님 말했죠? 야, 이 결합의 극성은 뭘로 정한다? 전기음성도 차로.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 차가 0이면 뭐라 그래? 0이면 뭐라 그래? 응? 그렇지, 무극성 공유가.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 차가 있으면 뭐야? 극성 공유랍이야. 그리고 이때 전기음성도 차가 크지?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그래. 더 플러스가 되고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됐어?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보다 보면 첫 번째 봐봐. 두 원자가 말했잖아 선생님. 전기음성도차가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 응?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면 뭐다? 극성 공유결합이겠지. 응? 이해됐지?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에서 자 전기음성도차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도 어떻다? 커진다.
즉 치우침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걔가 플러스를 많이 띄고 마이너스를 많이 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잡아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있어. 자, 뭐가 나왔냐? H2가 나왔지. H2야. 그러면 이때 알아. H2는 0이야. 이게 수소하고 수소는 0이야. 전기음성차가 0이야. 그래서 무극성 공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그러면 야 탄소하고 수소야. 그럼 얼마야? 얘가 얼마야? 탄소가 2.6이야. 얘가 2.2야. 그러면 0.4가 된다. 그러면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돼요.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질소하고 수소야. 그러면 얘가 자 질소가 3.0이야. 얘가 2.2야. 0.8이네. 전기음성도가 더 크네. 차가. 그러면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야. 됐지? 그 다음이 누구 있어? 산소하고 수소의 관계. 얘가 3.4, 얘가 2.2. 그러면 또 얼마냐 차가? 1.8이네. 그래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플로린하고 수소야. 얘가 4.0, 얘가 2.2니까 얘가 아니구나. 얘가 1.8이 아니구나. 얘가 1.8이구나. 얘가 잘못했네. 선생님이 1.2네. 잘못했네. 그래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야. 즉 얘들은 이제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했으니까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고음 결합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 중에 전기음성도 차가 클수록 뭐라 했어? 작을수록 극성은 작고, 전기음성도가 커질수록 극성은 커진다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가. 이해됐어? 안 됐어? 넘겨봐. 그러다 보니까 자 봐라.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공유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다. 야 H2 수소하고 수소는 같은 것끼리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지. 그러니까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HCl이면 2.2하고 3.2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1.0이지. 그러면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치우치면서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 부분이 델타 플러스가 되지. 근데 수소하고 플로린은 2.2하고 4.0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1.8이야. 그러면서 플로린이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야. 수소하고 수소 결합은 무극성 무극결합이고 각 원자의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 라고 대칭이야. HCl과 HF는 결합은 극성 무극결합이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그리고 HF의 전기음성도차가 HCl의 전기음성도차가 크므로 결합의 극성은 누가 더 크니? 전기음성도차가 큰 HF가 HCl보다 크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는 야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는 우극성 보호결합에서는 안 생겨. 극성 보호결합에서만 생긴단 말이야. 쌍극자는. 봐라, 쌍극자는 뭐야?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쌍극자라고 그러지. 즉 한 분자 내에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하가 있는 거야.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응? 한 분자 내에 크기 같고 보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잖아. 그럼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쌍극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그러면 모멘트는 힘이야.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쌍극자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작용하겠지.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 이 쌍극자의 극성의 크기와 쌍극자의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을 정도를 나타낸다.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얘도 비교 대상이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쌍극자끼리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이해됐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어떻다? 극성은 어떤 큰 거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야 플러스 2라고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중에하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중에 누가 더 극성이 커? 그렇지. 그러면 이때 인력은 누가 더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더 세게 작용하니?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거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걔들이 쌍극자 모멘트가 크겠지. 즉 봐라.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극성이 어떻다?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쌍극자 모멘트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이 애들이 치우침이 커가지고 전자를 많이 얻고 전자를 많이 잃어가. 그러면 극성을 많이 띠게 되지. 즉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는 거는 극성이 크다는 거다. 결합의 극성이. 이해됐지?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시해. 봐봐. 하나가 플러스야. 플러스 Q야. 하나가 플러스 Q야. 하나가 마이너스 Q야. 근데 한 분자 내에 얘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다 했지. 알아봤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표시하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화살표. 근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하냐? 뮤는 전하량과 거리의 곱셈에 비례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전기 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델타 플러스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커서 음전을 띠는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표시한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큰 거야.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쌍극자 모멘트에 쌍극자 결합에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 볼게. 그러면 봐.
첫 번째 H2는 야 얘들은 같은 것끼리니까 전기음 정도가 같지. 그러니까 0이야 전기음 정도 차가. 그래갖고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 쌍극자가 안 생기지. 근데 봐라 H2O는 봐봐 이거야. 근데 얘가 얼마야? 3.49. 얘가 2.2야.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갖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일 때 이렇게.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세 번째 또 누가 있어? 암모니아가 있네. NH3가 있네.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3.0, 얘가 2.2잖아. 그럼 어떻게 표시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마지막으로 CO2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3.4, 얘가 2.6, 얘가 3.4. 그러면 어디로 표시해? 얘가 크니까 이렇게 표시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근데 이제 봐. 세연아, 야, 공유결합은 공유성만 가질까? 아니야. 이온성도 있어. 이온결합도 이온성만 있냐? 아니야. 공유성도 있어. 근데 공유결합은 공유성이 50%가 나와. 이온결합은 이온성이 50%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도 전기음성도 차로 표시할 수가 있어. 뭐냐면 잡아라.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도 전기음성도 차로 표시할 수 있어. Cl2는 0이지. 무극성 보급입니다. 근데 HCl은 얘가 2.2, 얘가 3.2지. 그러면 얘들은 1.0이야. 서로 다른 거 기회가 있으니까 극성 공유. 그리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전기음성도가 그쪽으로. 근데 봐봐. NaCl 얘 0.95, 배가 3.2야. 2.3이야. 전기음성도. 보통 1.7, 1.8을 넘어서지. 그러면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아예 빼앗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야, 이제. 치우침이 아니라. 그래서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전기음성도 차가 잡으면, 이것들은 전자쌍이 치우치거든? 근데 전기음성도 커버리면 아예 빼앗겨버려. 그래갖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문제는 다 76페이지까지 풀어.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됐어 오늘. 집에 가고 빨리 쉬세요. 쉬십시오. 일요일날 오세요. 일요일 올 때 카드 가지고 오세요. 내가 세연이. 아유. 왔냐?
왔어? 야, 집에 갔다 왔어? 네, 19. 잘했어. 씨발 이거 버려졌어 벌써. 이 뭐냐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돼. 그 친하니까 인테리어 업체하고 이거 터졌네, 여기는. 씨. 올 거야. 한꺼번에 부를 거야. 한꺼번에 와갖고 다 붙일 거야. 뭐 먹고 싶냐? 뭐 먹을래? 식사 안 하셨잖아요, 저녁. 아마 안 먹었는데 너는 밥 먹었어? 아니요. 저도 같이 먹으려고. 뭐 먹을래?